안녕하세요. 여행 드로잉 작가 리모입니다. 오늘은 여행 드로잉의 준비물,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친근한 재료들로 라인 드로잉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너무 어렵지 않은 예제들을 함께 그려보시면서 드로잉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친숙하고 부담 없는 시간들로 채워갈까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드로잉을 위해 스케치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바로 연필과 샤프 펜슬, 그리고 펜입니다. 연필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도구인데요. 저는 연필심의 경도를 HB나 B 정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크지 않은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 연필 대신 샤프 펜슬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펜슬 홀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필심처럼 굵은 심이 들어가는 샤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홀더심만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연필깎이의 경우 이렇게 찌꺼기를 보관할 수 있는 휴대용으로 나온 것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만년필도 훌륭한 스케치 도구인데 중요한 것은 물에 번지지 않는 내수성이 있는 잉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만년필은 수성 잉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플래티넘에서 나온 카본 잉크나 누들러 잉크처럼 내수성이 있는 잉크를 넣어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물에 번지지 않는 안료로 출시된 피그먼트 펜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브랜드가 스테들러의 피그먼트 라이너입니다. 저는 A4 정도의 그림을 기준으로 심의 두께가 0.2나 0.3mm 정도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케치북은 크게 라인 드로잉용과 수채 물감을 사용할 수 있는 스케치북으로 나뉘어지는데 표지에 쓰인 종이 두께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아카데미아 스케치북은 표지에 붓 표시가 있어서 수채는 가능하지만 종이 두께가 제곱미터당 200g 정도로 다소 얇기 때문에 수채 전용 스케치북은 아닙니다. 만약 수채 물감을 주력으로 사용한다면 두께가 300g 이상의 전용 스케치북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행으로 나온 콤팩트한 팔레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작은 팔레트가 많이 출시되고 있어서 여행을 하며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붓 몸통 안에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워터 브러쉬인데요. 야외에서 그릴 때 별도의 물통을 필요치 않기 때문에 무척 편리합니다. 섬세한 표현을 위해서 일반 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작은 물통이 있으면 좋은데요. 일반 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몸통과 분모가 분리 결합되는 휴대용 브러쉬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분모에 곰팡이가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통 뒷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 펜이 쥐어져 있다면 간단한 예제를 실습을 해볼 건데요. 픽사베이라는 웹페이지를 검색하셔서 그곳에서 무료로 이미지를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픽사베이 홈페이지에서 교회, 작은 마을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빨간 지붕이 돋보이는 샘플 이미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별도의 화면에 띄워놓거나 아니면 A4 용지에 출력을 하셔서 옆에 두시고 실습을 참여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실습에 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모양이 단순한 듯 하면서도 복잡하죠? 이럴 때는 우리가 바로 그릴 수 있는 기본적이고 단순한 도형을 찾아서 먼저 형태를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쉽게 그려볼 수 있는 대상은 이 건물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삼각형 지붕과 그 아래로 이어져 있는 직사각형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형들로 기본 틀을 먼저 잡아놓고 다른 선들을 붙이는 식으로 그림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각형을 그려주고 아래쪽으로 사각형의 건물의 긴 몸통을 그려줍니다. 처마 부분도 설명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건물의 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물 안에 작은 창문들을 배치하기가 쉬워집니다. 공간을 먼저 만들고 공간 내부를 채우는 것이 그림을 좀 쉽게 풀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창문을 먼저 그리는 것보다 껍데기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내부를 채우는 식으로 조금씩 그림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다 그렸으니 아래쪽으로 뾰족한 아치 모양의 문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부의 공간을 그렸으니 다시 건물의 외향을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지붕의 좌우로 기울어진 형태로 지붕의 윗부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노란색 점 2개로 이 지붕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을 긋지 마시고 여러분의 드로잉 위에 점을 찍어서 그 기울기를 먼저 표시해 본 다음에 긴 직선을 그리신다면 한 번에 직선을 그리기가 많이 두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에서 자꾸 이런 점을 찾아가시는 것이 그림을 쉽게 완성하는 지름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점을 찍고 점을 이었을 때 선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를 상상해 보시면서 조금씩 선을 이어 붙이신다면 연필 스케치 없이도 펜으로 바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작게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세세한 실수들은 그냥 넘어가고 바로바로 펜으로 그림 하나를 빠르게 완성하는 경험을 자주 해보시는 것이 그림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는 초보자일 때의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수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림도 루즈해지고 그 그림을 하나 완성하는 경험이 유쾌하지 못하면 다음 그림으로 이어가는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수정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내 선을 믿고 자꾸자꾸 그림을 많이 그리셔서 완성해 보시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작은 도형들,
건물 앞쪽에 있는 작은 어떤 형체들도 만들어주고, 벽면에 창문이라든지 우리가 꾸며줄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씩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의 벽면도 일단 박스형으로 크게 공간부터 잡아주고요. 그리고 처마의 선도 정리를 해주고, 난간처럼 보이는 부분에 여러 표현도 너무 복잡하지 않게 가볍게 만들어주고요. 왼쪽 벽면에 위치한 5개의 좁고 긴 창문을 그려줄 건데,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례대로 창문을 그리지 않고요, 가장 좌측과 가장 우측 끝에 있는 2개의 창문을 먼저 그리고 나머지 창문을 내부에 채우는 식으로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창문 간의 간격을 조절을 하기에 쉬워져요.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쭉 그리다 보면은 반대쪽 방향이 너무 좁아진다거나 창문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진다거나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장 좌우의 끝에 있는 창문들부터 먼저 위치를 잡아주고 내부를 채우는 식으로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미처 다 그리지 않았던 자잘한 디테일들, 선을 조금 더 넣고 싶은 작은 선들 위주로 공간을 꾸며주면서 그림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붕의 처마 및 어두운 부분도 어둡게 선을 뭉개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조금 더 그림 깊이감이 생기겠죠?
이렇게 연필 도움 없이 펜 한 자루로 성큼성큼 점을 찍고 직선을 긋는 방식으로 작은 교회 건물 하나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구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벼운 재료들로 우리가 일상에 가득 펼쳐져 있는, 어떻게 보면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우리의 순간들을 종이 위에 가볍게 담아보는 것으로 여러분의 드로잉 생활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은 건물을 그려볼 건데요. 규모가 있는 랜드마크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스케일이 큰 이 건물을 어떻게 그려야 좀 쉽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